네, 이번 주 세미나 최인영 학생 해주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PCS 31기 최인영이라고 합니다. 제가 오늘 진행하게 될 세미나는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현재 PCRC 31기 기획부장을 맡고 있고요. 양천구 구천 근처 거주중이고 저는 고2 때 공부를 시작을 처음 했어요. 그래서 현역으로 정시로 홍익대학교 컴동학과를 오게 되었고 1학년 1학기 학점은 4.05, 1학년 2학기 학점은 4.57을 기록했습니다. 목차라고 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저는 분류를 해봤어요. 일단 공부를 하기 전에 필요한 것, 선행 과제 하나, 그리고 공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습관, 그리고 공부할 때 제가 느끼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,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세미나는 언제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방법을 고수하셔도 좋고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생각하고 느끼는 바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혹시 여기서 지금 신입생들한테 먼저 좀 물어볼까요? 혹시 좀 잡법 같아 보이지만 나 좀 공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여기 있나요? 아 진짜로. 아 신입생 아니어도 돼요. 들면 다 물어봅니다 제가. 형준이 형? 그럼 혹시 뭐 공부를 잘한다, 내 스스로 약간 뿌듯할 만큼 공부를 잘한다, 공부하는 방법이 효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? 여기서 막히는 하게. 저 아까 집중 좀 해주세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고1 때까지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. 저는 내신이나 모의고사가 다 5등급, 뭐 6등급 막 이렇게 나오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준비했던 거는 따로 없었고 공부를 따로 준비했던 건 없었고 고1 때까지 딱 하나 준비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앉아있는 거였어요. 저희 학교는 무조건 학원이 없으면 무조건 강제 야자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 속에서 저는 고1 때까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학원을 안 다녔고 계속 야자를 하게 되었어요. 근데 사실 고1 때까지는 저는 진짜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맨날 앉아서 핸드폰 게임하고 야구 보고 뭐 유튜브 보고 맨날 그러고 살았거든요.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앉아 있었기 때문에 4시간, 5시간, 길게 6시간까지도 안 쉬고 앉아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공부에 마음을 가지고 나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조금이라도 좀 편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딱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, 공부할 마음이 없더라도 책상 위에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충분히 잘 오래 앉아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공부하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혹시 저처럼 공부 좀 늦게 시작했다거나 조금 단기간에 효율 낸 사람 있나요? 동석이 형? 동석이 형 맞으시죠? 단기간에 효율 낸 사람. 혹시 어떤 부분에서 저랑 비슷한 점이 있었나요? 그럼 혹시 상수할 때 뭐 그 전이랑 비교해서 바꿨던 공부 습관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? 책을 봤다. 그러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나는 공부할 때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쓰면 난 공부가 잘 된다 하는 거 따로 특히 있나요? 테이? 저는 ADHD가 많아가지고 정신을 분산시키려고 걸으면서 단어 외우고 공부. 그런 방법. 앉아서 못해가지고.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그런 사정에 따라서 공부하는 걸 바꾸는 게 좋은 예가 되겠네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들이라고 해요. 아마 저한테 화학이랑 물리 물어본 친구들 중에서 특히 신입생 아마 제가 공식 그냥 달달달 외우라고 한 얘기를 들은 친구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. 그렇죠?
저한테 화학이랑 물리 질문한 친구들 여기 있는데 그쵸?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공식을 암기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. 특히나 이과 과목 이공계 계열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거를 알아야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공식을 써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공식을 단순 암기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영어 단어나 뭐 국어 문법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암기가 필요하겠지만 말이죠.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진짜 제가 처음 고2 때 공부 시작할 때 했던 방법인데 여기에는 그만큼 그때 저만큼 심각한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마 다 재미가 없을 거예요. 공부 과목들이 솔직히 처음 배우는 것들도 많고 어렵고 솔직히 여러분들 1학년 때 다 공부 안 하는데 주변 애들 다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되게 흥미가 떨어질 거예요. 공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겠지만 일단 그 중에서라도 특별히 하나가 더 쉬운 게 있을 거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재미없는 게 있을 거예요. 과목 중에. 그런 과목들을 먼저 하면서 자기만의 공부 방법 혹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혹시 정말 진지하게 모든 과목이 똑같이 다 재미없고 똑같이 어려운 분은 없겠죠? 조금이라도 덜 어려운 과목이 있을 테니까요.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제가 처음 고2 때 들어갔을 때 쓰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고2 때 처음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강남이랑 비슷할 만큼 학원 바람이 좀 센 목동 쪽에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. 목동 쪽에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주변 애들이 다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더라고요. 수학 학원을 갔는데 뭐 자기 학교에서 수학 맨날 만점 맞는 애,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전교 1, 2등 하는 애도 있었고 그게 다 같은 반이더라고요. 총 한 10명 반 되는데 제가 공부 잘한다고 얘기 들은 애가 저 빼고 한 7, 8명이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많이 좀 모자라다고 느꼈는데 오히려 그 친구들하고 친해지게 되니까 공부하는 새로운 방법이 열리더라고요. 걔네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배우게 되고 똑같은 문제를 얘네는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 역시 그 친구들처럼 조금 더 한층 성숙한 공부 방법을 가지게 될 수 있었고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게 될 수 있었죠. 하지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그 특정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거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은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충분히 많아요. 특히 싸강 시험 볼 때 아마 그럴 거예요. 싸강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강의로 혹은 강의에서 다 해주죠. 하지만 그것만 계속 보고 스스로 뭔가 생각을 안 하면은 분명히 이거 본 거 기억나는데 이거 볼 때 애들이랑 무슨 장난쳤는지도 기억나는데 뭐 써야 될지는 기억이 안 나요. 그런 경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질문과 검색 같은 경우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거는 제가 최근에 좀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건데요. 일단은 문제가 특히나 대학교를 오게 되면은 고등학교 때랑 다르게 공부하기 힘든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. 혹시 지금 신입생 친구들 혹은 지금 재학생분들 중에서도 뭐가 좀 힘들다라고 특별히 느끼는 거 따로 있나요? 고등학교 때랑 다른 거, 석희. 책이 영어로 써있어. 그것도 문제 중에 하나지. 또 이랑 답지가 없어요. 답지가 없다. 이게 좀 많이 중요한 문제예요. 답지가 없어요. 그쵸? 문제에 보통 답지가 없고 따로 구해야 한다거나 빠른 낱말이거나 심지어 그것도 없는 경우가 많죠. 그리고 더 문제인 거는 문제가 책에 있는 게 끝이죠. 물론 그게 많은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적은 경우에는 그것만 다 풀었을 때는 내가 이 해당 과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된 건가?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해도를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. 그런 경우에서 내가 이 장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했다면 우리는 그 장에 대한 지식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. 아마 처음에는 문제 만드는 게 정말 어색할 거예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도 이런 방법을 잠깐 사용하긴 했는데 일단은 시중에 있는, 그러니까 우리는 책에서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값만 바꿔서 일단 문제를 내봤어요. 그럼 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할 때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지를 보게 되고 이제 내가 문제를 만들어 볼 때는 조금 어렵거나 조금 더 진행하기 힘들더라도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겠죠. 이제 그런 문제 만들기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자신의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
공부하는 방법인데요.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제대로 실천을 안 하면 당연히 공부하기가 힘들겠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원칙 같은 거를 세워놓고 했어요. 이거는 사실 대학교를 들어와서는 많이 이행을 하지 못했지만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제가 썼던 방법이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읽는 거예요. 일단 읽고 문제를 안 풀어도 돼요. 문제를 안 풀어도 되니까 그냥 읽고 내가 아는 내용인지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. 만약에 무슨 예를 들자 하면은 화학을 예로 들어볼까요? 화학에서 문제를 일단 쭉 읽으세요. 그럼 그게 혹시 내가 봤던 내용이 진짜 맞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. 스스로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기억이 진짜 나가지고 아 이건 내가 배웠구나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겠죠. 그럼 그때는 그냥 다시 앞부분을 보고 개념을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계속 읽고 쭉 읽다가 이제 보통 고등학교 때보다 사실 대학교 과정이 더 저는 그런 게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책이 좀 불친절해요. 아까 석희가 말했던 영어인 것도 그렇고 미나가 말했던 답지가 없는 것도 그렇고 분명히 우리한테 불친절한 이 대학 과목들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습관 중에 하나인 질문을 좀 생활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그런 경우를 인터넷 검색으로 많이 했는데요. 제가 비록 해역 때 논술은 다 떨어지긴 했지만 논술 성적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 제가 술이랑 화학 논술을 쓰게 됐는데 수학 공부랑 화학 공부를 전 수능도 준비를 했거든요. 수능이랑 이제 수학이랑 화학을 수능 준비를 하게 되면서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저희 학원생한테 여쭤보고 인터넷에 검색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는 심화 과정까지 쭉 훑어보게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논술할 기회를 접하다 보니 논술 점수도 금방금방 오르고 되게 자신감이 많이 붙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 깊은 수준까지 공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이나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그런 방법을 두 번째로 꼽고요. 세 번째는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거는 제가 아까 자기소개 안 썼는데 저는 사실 컴퓨터공학 쪽 전공보다는 학원 강사 쪽을 오히려 더 진로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. 이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 역시 고2, 고3 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는 쉽다고 생각한 부분을 다른 아이들이 어려워한다. 그럼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이해했던 방법과 아니면 그 친구들이 막혀있는 부분을 풀어주는 방법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니까 그 친구들도 공부가 잘하게 되고 저는 그 유형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되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또한 남한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유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죠. 그렇게 되다 보면은 계속 좋은 선순환의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계속 남한테 알려줄 수 있고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은 계속 나에게 어려운 문제를 질문하겠죠. 그럼 설령 내가 그걸 못 푼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봤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그걸 푼다면 다시 한 번 더 좋은 효과가 나게 되는 거겠죠.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마지막인데 이건 일단 우리가 컴공이라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공계에서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추천드리고 싶어요. 이제 알고리즘 다들 아시죠?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세우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이 정도가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를 풀 때 알고리즘을 좀 적용하고 풀었으면 좋겠어요. 사실 제가 이제 인터넷 강의를 몇 개를 듣다 보니까 화학 과목인데 단순 암기를 시키는 어떤 강사가 있더라고요. 무조건 이 식은 이거밖에 안 나온다. 무조건 이 문제는 몇 대 몇 대 몇이니까 외워라. 저는 그게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그 강사는 자신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했던 그 반응식 계수가 화학 20번에 나와서 조금 가라앉게 되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냥 외우면 어차피 안 남아요. 특히나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와야 되잖아요. 외워서 군대 갔다 오면 기억나나요? 선배님들 기억나나요? 아직 안 가고 모르겠는데. 아직 가지 않나서 그런 것처럼 또 아마 지금은 그나마 1학년 친구들은 전공이 하나
듣게 되고 교양 솔직히 수학이랑 물리 화학은 학원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쉬운 편일 텐데 2학년 들어오면 전공이 3개, 4개로 늘어나잖아요. 그래서 점점 그 수준도 높아지고 그거를 단순 암기를 하면 1번 전공 암기하다가 2번 전공 보면 2번 전공이 기억이 날까요? 잘 안 난다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예시를 먼저 들어볼게요. 일단 우리가 화학 시험을 보는데 화학에서 오비탈이라는 게 나왔다고 합시다. 혹시 1학년 친구들 오비탈 배웠나요? 네. 아, 오비탈 안 배웠나? 안 배웠나? 자, 오비탈을 배울 때 왜 S부터 전자가 찰까? 1S 오비탈부터 왜 전자가 찰까? 그 다음은 왜 2S부터 찰까? 석기 대답해볼래? 싸움 원리. 그러면은 왜 파울리 베타울리가 왜 그렇게 맞는 말일까? 학문이 베타가 증명했으니까. 논리적이네.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설령 왜 1S, 2S 뭐가 먼저 차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증명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시험 도중에 솔직히 시간 좀 충분하다고 느끼거든요, 저는. 그때 증명하고 문제를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고 문제를 풀 때도 이거는 어떤 유형을 쓰는 게 좋을까? 수능 수학 2차 곡선 풀 때 다 기억나나? 신입생? 2차 곡선? 뭐 포물선, 뭐 쌍곡선, 타원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다들? 아마 2학년도 기억날 것 같은데? 그 정도는 기억나죠? 이제 거기서 뭐 위의 점, 2차 곡선 위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 같은 거 할 때 우리 그거 미분하나요? X랑 Y에 관해서 미분하고씩 쓰나요? 아니요. 그럼 어떻게 쓰지? 그치? 외워 쓰지.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 증명해봤나요 다들? 아니요. 안 해봤으면 지금 그거 쓸 수 있어 공식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지나면 까먹어요. 근데 우리 전공은 지나도 써야 돼요, 취직하려면. 그러려면 그때 다시 공부하나요? 취직 준비하면서? 그럼 그때 또 외우면? 취직 준비하고 취직해서 거기서 물어보면 또 외우나요? 언제까지 외울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발 증명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, 여러분들. 전공, 특히 전공 컴공 같은 거 할 때 왜 코드 이렇게 짜야 되지? 이런 거. 그러니까 아마 코딩 특히나 처음 배우면은 다양하게 코딩이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짜고 이 친구는 저렇게 짜고 그런 거를 좀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느 과제를 수행할 때 더 효율적인지 왜 효율적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일단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인데요. 아무래도 저도 사실 공부를 시작한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단기간에 확실한 성적을 낸 방법들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혹시 공부하는 게 어렵다,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